안녕하세요. 목동 다원교육에서 월촌중 역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인데요. 아이들이 기말고사 때는 처음으로 중학교 올라와서 역사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역사가 심지어 세계사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월촌중 역사 시험 잘 보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 말씀드리고요. 제 수업 소개까지 조금 간단하게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월촌중 역사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험 범위인데요. 시험 범위가 각 시대의 국가별 역사가 아닌 한 국가의 시대별 흐름을 다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역사 1교과서의 단원 구성은요. 한 시대에 여러 국가가 뭐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고대사를 다루면서 고대 페르시아, 중국, 그리스의 역사를 다뤄요. 2단원 넘어가면은요, 이제 고대에서 중세 넘어오면서 인도, 중국, 이슬람, 유럽사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 순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약간 병렬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촌중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순서대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약간 일부분 발췌를 하셔서 유럽이면 유럽사만 쭉, 중국이면 중국사만 쭉, 뭐 서아시아사면 서아시아사만 쭉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전체 역사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시험 범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교과서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그 틀과 조금 다른 순서대로 가다 보니 살짝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좀 이제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은 월촌중 시험 범위가 매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나갈지 제가 확답 드릴 수 없는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지도 같은 탐구 자료들을 시험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교과서 안에 있는 지도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하시는데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지도에 사실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시거든요. 명확히 알 수 있는 키워드를 주시거나 주변국을 주시거나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현실적으로 세계 지도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너무 생소하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슨 그림 같고 무슨 외계어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 지도가 시험장에 딱 시험지에 나왔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뭔가 아는 내용도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 문제가 지도 자체를 잘 알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지도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월촌중은 이 지도까지 별도로 무조건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 있어서 요 파란색 색칠된 넓은 제국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거를 꼼꼼히 보지 않고 하다 보면 이게 뭐랑 지도가 거의 똑같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 지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헷갈려서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두 개 나라 지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까지 잘 학습을 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 지도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탈리아 지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잘 알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 장화 모양 이탈리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탈리아만 딱 확대해서 주면은요. 생각보다 잘 몰라요. 이걸 왜 모르지 하실 수 있는데 지도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익숙한 어떤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고 반드시 학습하고 교과서에 있는 지도라면 어떤 키워드라든가 특징들을 내가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월촌중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은요. 순서 문제예요. 역사 시험에서 순서 문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월촌중 시험은 다른 학교들보다 순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그냥 달달달 외워서는 이 월촌중의 이 순서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흐름을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자기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문제들인데요. 문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넘어가는 각 사건의 화살표 넘어가는 나와 라 시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사건 때 뭐 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A 사건에서 B 사건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스스로 유추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고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로마 제국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로마 제국 순서 문제는 꼬지 않고 그냥 내기만 해도 일단 어려워요. 그냥 출제되는 즉시 킬러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화살표 넘어가는 요 변동 시기에 뭐 있었는지 너 아니?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서술형인데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굉장히 비중이 컸고 또 이제 서술형의 어떤 중요도가 높았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답형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0점으로 줄어들어서 객관식의 비중이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촌 중에 서답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난이도까지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교과서의 중요한 개념을 쓰라고 내는 문제는 아이들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대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과서 날개단, 탐구활동 같은 데 나와 있는 지엽적인 개념, 대부분 아이들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들까지 쓰라고 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내면 어떻게 유추하고 속어법 쓰고 해서 풀겠지만, 서답형 냈는데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 다 풀어봤고 객관식 완전 잘 풀어 라고 하는 정도로는 이 월춘중 시험에 서답형까지 완벽히 맞춰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서답형 대비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교과서 개념을 활용한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수업 때 활용할 뿐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이제 스텝 1부터 4까지 이제 문제를 많이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부터 기본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전 문제, 기출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텝 4의 주관식 대비 문제까지 완벽하게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대충 생겼고요. 이렇게 교과서에 여러 가지 그림 자료, 탐구 활동 자료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도 스텝 1, 스텝 2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가 사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아이들이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앉아서 공부를 할 때 당장 국영수 숙제가 많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내가 시간 내서 역사를 외우겠다? 이건 결코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답형 테스트를 매주 보면서 암기를 잘 했는지 이해 잘 했는지 개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 맞을 때까지 이 테스트는 무한 반복합니다. 아이들 처음에는 이걸 다 하라고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시험지 더 달라고 집에 가서 더 하겠다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우리 월촌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답형이, 서술형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단답형까지 다 맞을 수 있어야만 서술형 대비가 잘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단답형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2주차 수업 2주 이후부터 매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클리닉 때는 제가 숙제를 직접 하나하나 채점을 해서 아이들 틀린 내용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맞을 수 있었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문제인지까지 확인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단답형 테스트 조금 못 봤던 단원이 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 맞을 때까지 재합해서 반복시키고요. 개념이 좀 완성된 학생의 경우에는 심화 문제풀이까지 시키면서 아이들마다 개별로 필요한 점을 제가 하나하나 피드백하면서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보 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월촌중은 지도 같은 교과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서 어떤 걸 특징으로 잡아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대처할 것인가를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까지 하나하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겠죠. 아이들이 세계사라는 게 이렇게 재밌다는 걸 처음 알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월춘중 시험 대비반은요. 5월 26일 일요일에 개강을 해서 매주 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총 5번 수업에 직보 1번 포함해서 전부 다 하면 6번 수업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